오늘 우리 K 증시는 미국 CPI 불확실성 해소로 뉴욕 증시 일단 3대 지수 급등했죠. 여기다가 연준 금리 인하 경로에 아주 큰 걸림돌 하나가 치워졌다는 이런 자신감 덕분에 환율이 뚝 떨어지면서 우리 K 증시 외국인들이 모처럼 의욕적으로 순매수 쭉 들어왔습니다. 진짜 이런 날 안 오르면 우리 K 증시는 도대체 어떤 날 오르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은 대부분 이제 차익 실현하고 매도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거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막 이래도 안 사? 이래도 안 들어와? 막 이렇게 아무리 오늘처럼 유혹을 해도 떨줍 올팔의 정신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셋이 고스톱 치는데 개인, 기관, 외국인. 근데 내가 개인인데 내 화투장은 투명이야. 그래서 상대편이 내 패 다 봐. 거기다가 돈도 나 개인은 이제 한정돼 있는데 나머지 둘은 무제한이야. 그럼 이제 뭐 잠깐 몇 판이야. 뭐 스킬이나 운에 따라서 개인이 딸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오래 앉아 있으면 하여튼 다 잃는 거야. 그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오늘 새벽에 테슬라 하락 마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늘 모처럼 반등에 동참했고요. 대신에 이제 반도체주들도 오늘 당연히 환율 하락하고 외국인 순매수의 혜택을 입었지만 그 중에서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 찍은 이런 날에도 혼자 소외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난주 엔비디아에 이제 삼성전자가 공급한 HBM3 그 AI 칩이 테스트를 통과 못 해가지고 2주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는 이 루머가 오늘 다시 이제 부각이 된 탓인데, 이제는 일주일도 안 남았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또 삼성전자의 HBM 개발팀 임원들이 단체로 미국 엔비디아 방문을 위한 출장길에 나섰다는 소식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삼성전자 HBM3 테스트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도달한 것 같다는 그런 후문인데, 뭐 이제 삼성전자 임원들이 직접 가서 성적표를 손에 받으나 아니면 그냥 이메일로 여기에 앉아서 받으나 결과에 큰 달라질 것은 없다고 이제 보는데, 뭐 이제 저는 전형적인 문과충이지만 업계에서 말하는 걸 보면은 삼성전자 HBM이 그 엔비디아 납품할 수준으로 수율이 나오려면은 꼴랑 2주 가지고는 역부족일 것이다. 아마도 생산 라인을 싹 재정비하는 수준으로 그 후공정 패키징까지 전부 갈아엎어야 가능할 거다. 이런 지금 우려가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8만전자 겨우 지금 턱걸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사상 최고치 96,800원 그때 이제 10만전자 코앞에 있을 때도 이 HBM은 전혀 이제 비중조차 없었고요. 그냥 당시에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 재료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8만전자 문턱에서조차 지금 헤매는 이유가 이 HBM 탓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면서도 좀 답답한 노릇인데,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아예 까놓고 HBM 납품 테스트에서 엔비디아한테 불합격 판정 받았다고 발표 나오는 날에는 또 그 실망 매물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조차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삼성전자가 그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 납품한다는 이 재료는 이미 작년부터 거의 한 1년 가까이 지금 막 오락가락 하면서 결론이 아직도 안 난 이슈인데, 이번에 이런 이 불확실성을 아예 그냥 털고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럼에도 외국계 증권사들 대부분은 여전히 삼성전자 목표가를 평균 10만 원대에 놓고 전혀 내릴 생각조차 없이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그래, 우리 HBM3 엔비디아로부터 불량품 판정 받았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도 약간 알터니가 빠진 그런 격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없지 않습니다. 그 통신 업계에서 5G의 경우도 야, 아무래도 5G 이거 망한 것 같다, 그래서 빨리 6G로 넘어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 5G 장비주들 반등 막 나오듯이 삼성전자도 HBM3 이거 그냥 실패 인정하고 한 발 빨리 HBM4로 넘어간다, 이러면 어떨까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HBM3도 뭐 수율이 안 나온다는 거는 이제 HBM4에도 조금 어두운 그림자가 될 것은 맞죠, 분명히. 근데 이놈의 K 증시에서 청개구리처럼 반대 반응이 나오는 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외국계 증권사들 지금 스탠스를 보면 오히려 역발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이럴수록 SK 하이닉스가 더 대단해 보이는 거는, 이미 뭐 삼성전자는 아직 테스트 통과도 못했는데 이 SK 하이닉스는 이미 작년에 일찌감치 그 테스트 한 방에 패스해버리고 현재 엔비디아에 실제로 그 HBM 칩을 공급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기다가 오늘 새벽에 나온 이슈 중에서 그 마이크론, 여기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 공급할 유망주로 요즘 무럭무럭 자라는 중인데, 여기 마이크론 HBM 수율을 보면은 SK 하이닉스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네요.
자, 일단 미국 CPI는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호재야. 하여간 호재야. 이런 식으로 이제 월가는 답정너식 반응을 나타냈는데, 이거 어제 네일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잖아요. 바이든 정부가 최근 소비자 물가 조사에서 진짜 요 몇 년 동안 계속, 그것도 가장 많이 가격이 올라간 커피 값을 빼버린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바이든은 이미 경제 지표까지 모두 선거 모드로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꼴을 바이든이 그냥 보고만 있겠냐. 그래서 이번 CPI도 분명히 마사지를 하든 뭐 어떻게 해서든 하여튼 호재로 둔갑시킬 거라고 미리 얘기했잖아요. 자, 이거는 월가 이제 대표 IB들의 하우스 뷰인데요. 이번 CPI 결과 이후에 7월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것이 급격하게 지금 증가했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간, 모간스탠리 이렇게 월가 3대 메이저 모두 7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좀 쇼킹하다 그럴까요? 진짜 이 정도면은 지금 바로 조기 썸머랠리 시동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6월 FMC가 27일이나 남은, 그러니까 당분간은 연준 관련 이벤트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앞에 이제 월가 금융사들 말고 현재 시장 참여자로 뛰고 있는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역시 또 이제 상상 임신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6월 12일 F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현재 2.7%로 사실상 이거는 뭐 전면 포기 상태인데, 대신에 7월 FMC, 이게 이제 7월 31일인데 이런 휴가철 한복판의 시점에서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것이라는 약간 정신 나간 확률이 현재 7대3 정도로 한 30%대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9월 FMC에서 연준이 이제 할로윈하고 추수감사절 같은 전통 소비철을 앞두고서도 금리를 내려줄 거라는 희망은 현재 80% 가까운 확률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CPI, 이 소비자 물가지수 4월 결과에 대해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4월 당시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전부 하락했는데도 소비자 물가가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예상에 부합했다는 이것만으로 호재로 인식하기에는 좀 꺼림칙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행락철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소비자 물가, 시중 물가는 다 올라갈 텐데, 여기서 주택 임대료나 중고차 가격이 이제 냉각수로 작용하지 못하면 소비자 물가는 다시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전 뉴욕연은 이코노미스트 출신으로 월가 대표 신종론자로 알려진 에드 야르데니는 연준이 올해 금리를 내리면 단기 과열 후에 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경고를 했는데, 그러면서 현재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의 기대처럼 연준이 7월이나 9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일단 S&P 500 지수가 연말 6,000포인트까지 상승을 할 것이다. 근데 그 이후 갑자기 출구 전략이 쇄도하면서 증시가 다시 붕괴될 것이라는 이런 시나리오를 내놓았습니다. 뭐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S&P가 6,000포인트를 찍는다? 근데 이게 뭐 대단한 수치가 아닌 게 이미 S&P 5,300포인트야. 와, 진짜 많이 올라왔는데, 하여간 요거를 우리 코스피에다가 단순 대입하면은 3,110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정도면 삼성전자는 무조건 9만전자를 가야 맞는데, 근데 지금 HBM 이 칩 관련해서 헤매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은 아무리 유동성 약발이라도 당장 올해 삼성전자가 9만 원 뚫기는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근데 그렇다고 대신 SK하이닉스나 현대차 같은 다른 대형주들이 코스피를 이끌고 간다고 보기에는 사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단순히 그냥 K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제일 큰 우량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대한민국 화폐인 원화, 이 원화 표시 자산의 대표격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비중 조절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사지 않고 다른 대형주들을 매수하면서 코스피를 3,100 위로 올릴 거라는 이런 시나리오는 조금 힘들다고 봐요. 러나 반갑습니다. 아니, 어제 강원도에 눈 왔다는 거 이거 실화인가요? 지구온난화 이 상황에서 강원도에 지금 5월 중순에 눈이 왔다고? 근데 저는 정말 전생에 무슨 강아지였나? 눈만 보면은 막 환장을 하는 진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어릴 때는 오밤중에도 눈 온다 그러면 밖에 뛰어나가가지고 거의 밤새도록 막 눈밭에 굴러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대관령 가면은 눈 볼 수 있을까요? 혹시 다녀오신 분들이나 거기 계신 분들 있으시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눈이 진짜 대관령에 아직 있으면은 내일이라도 가볼까 하는데, 혹시 같이 가보실 분들 계시면 연락 주시고요. 자, 말 나온 김에 미국에서 올 여름 휴가 때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비율이 59%,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꼴로 나타났는데, 모간 스탠리 리서치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여름 휴가철에 여행 간다는 비율이 높았고요. 연봉이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억 정도 되는 이 이상 그룹의 사람들은 78%가 이번 여름에 여행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거기다 올해 지출 의향은 32%나 증가를 했는데 이런 걸 보면 바이든이 정말 필사적으로 이번에 재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풀고 있구나.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들은 연준 고금리고 뭐고 일단 지금 다 만족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어제 네일 뉴스에서 그 네이버 라인 사태에 대해서 제가 일본 편 들었다고 아주 그냥 그 구성진 그 쌍욕 댓글들이 막 올라왔던데요. 일단 제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던 데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좀 더 잘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지난 몇 년 동안 항상 그래왔듯이 이제 지나고 보면 알 겁니다. 과연 누가 맞는 시각인지를요. 자, 오늘도 평화로운 K증시에서 그 진짜 종이장사의 명가 SK가 또 깜짝 뉴스를 공개했는데 바로 2차전지 분리막 제조사 SK IET를 매각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유는 처음에 저는 그럼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예상보다 더 빨리 나오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SK 측에서 밝힌 게 전기차 업황 부진으로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SK온에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이 SK IE 테크놀로지 이제 상장한 지 얼마나 됐죠? 2021년 마침 5월 달에 상장했었으니까 이제 만 3년째인데 당시 SK 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해가지고 이거 상장할 때만 해도 뭐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면은 반드시 그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를 막아주는 분리막은 필수 소재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비전을 믿고 장기 투자 들어간 분들은 이제 3년 만에 주인이 바뀌고 간판이 갈아치워지는 이 상황을 맞게 된 거예요. 이거 현재 시총 4조가 넘는데 그럼 이 돈들은 하루아침에 지갑이 바뀌든가 아니면 가만 앉아서 SK온으로 돈 다 빨려 들어가는 거를 주주들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뭐 이런데도 주식을 사면 그 기업 오너랑 동업자가 되는 거라고? 아니 SK IE 테크놀로지 주주분들 나 이번 매각에 반대한다고 나는 그냥 SK 계열사로 쭉 가는 게 더 좋다고 그 최태원 회장 만나가지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니, 동업자가 그 정도 말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일단 시원하게 각 업종 대표주들 외국계 목표가랑 투자 의견 세트로 쭉 보겠습니다. 먼저 HSBC에서 넷마블 목표가 기존 73,000원을 이번에 79,000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 매수. 그 다음에 NHNKCP 목표가 20,000원에서 19,000원으로 여기는 내리고 대신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 그 다음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목표가를 기존 5만 원에서 이번에 54,000원으로 역시 상향하고 투자 의견 매수. 그 다음에 CS 윈드는 목표가를 72,000원에서 이번에 6만 원으로 완전히 후려치고 투자 의견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했습니다. 그 다음 노무라증권에서는 SM 목표가 기존 9만 원을 이번에 82,000원으로 내렸고 투자 의견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그 다음에 리노공업 목표가 31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시원하게 올리고 투자 의견 매수. 그 다음에 한원시스템 참 여기 목표가 4,000원을 이번에 3,000원으로 하향하고 투자 의견도 매도입니다. 이게 진짜 한때 수소 대장주라고 한원시스템 주가 2만 원짜리였는데 이게 오늘 5,300원. 근데 여기서 목표가가 3,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도 오늘 마침 한원시스템에 대해서 그래도 여기는 좀 낫네요. 기존 목표가 8,000원을 이번에 6,000원으로 내리고 투자 의견 중립. 그 다음에 NC소프트 목표가를 14만 원에서 이번엔 19만 원으로 골드만삭스가 상향해줬어요. 투자 의견도 매도해서 중립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간 스탠리가 YG 엔터에 대해서 요건 좀 자세하게 전해드릴 필요가 있겠는데 이번 2분기에는 블랙핑크의 빈자리가 보다 뚜렷하게 드러날 예정이다. 대신에 이제 베이비 몬스터가 열심히 활동하고 또 이제 앨범 판매량이 40만 장 돌파했고 유튜브 조회수 2억 건을 찍는 등 현재 베이비 몬스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블랙핑크 대체제로서는 분명히 역부족이다라고 모간 스탠리가 초를 칩니다. 그래서 YG 엔터 투자 의견 중립의 목표가 44,000원으로 고랬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가겠습니다. 자, 벌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겸 5월 17일 금요일이 바로 내일로 다가오는데 이제 그럼 5월장도 딱 절반이 남게 됩니다. 내일 우리는 4월 고용지표가 나옵니다. 맨날 그놈의 저출산 고령화 이것도 뉴스플로우의 도배가 되겠죠. 그 다음 내일 정부 발표가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 여기서 AI 전략 최고위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 라이브 때 말한 대로 AI는 정말 토종으로 키우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관련주는 역시 챗 GPT, 학습 이쪽. 그 다음 이제 정부에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성과 공유회를 내일 여는데
뭐 알키미스트 말 그대로 현대판 연금술사처럼 미래 기술 연구에 대한 걸 정부에서 육성하는 건데 여기 지원금 받는 기업들이 이제 증시에도 있고요. 주로 바이오 쪽이에요. 분야는 이제 노화 방지, 유전자 치료제 이런 쪽이 많더라고요.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에코프로머티 주식 무려 32.59%인데 이게 한꺼번에 내일 보호 예수 해제되면서 시장에 풀립니다. 벌써부터 지금 긴장됩니다. 다음 이제 반도체 설계, 일명 팹리스 기업인 ICTK가 내일 금요일 코스닥 상장하고 그리고 내일 KB스펙 28호도 상장일입니다. 다음 이제 중국의 경우는 내일 경제지표 풍년인데 4월 소매 판매, 실업률, 산업생산, 주택가격지수 이렇게 한꺼번에 다 내일 나오고 이제 우리 K뷰티, 뭐 화장품부터 면세점까지 중국 관련주들 내일 모처럼 또 기회를 맞지 않을까. 혹은 지표가 아무리 잘 나와도 최근에 이제 화장품부터 그런 중국 관련주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이런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다음 내일은 유럽에서도 이제 4월 CPI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다음 내일 미국이 뉴욕 증시 그 옵션 만기일이네요. 그 다음에 4월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 그리고 내일 금요일 또 연준 임원 연설이 있는데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이제 또 입을 털러 나올 예정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